반갑습니다. 그라제라입니다. 자, 오늘은 뱅에돔 초보 탈출해서 제가 지금 영상을 시리즈로 쭉 현재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 통영 지역에 지금부터 이제 뱅에돔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빵가루 제로조법, 그 제로 채비를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 미끼 점도 조절을 정확히 해서 어떻게 풀리는 건지, 그래야 잡아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미끼의 어떤 그 수면에 떨어져 가지고 내려가면서의 확산돼서 만약에 바늘에서 다 풀릴 때의 어떤 그 시간대, 그걸 카운팅이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또 어떻게 하는 건지를 정확하게만 오늘까지만 딱 알면 나머지는 현장에서 풀어갈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다 봅니다. 자, 준비해서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뱅에돔 가장 기본이 되는 제로조법, 자, 제로 채비의 전체입니다. 초보 조사님들에게 추천하는 이 채비법이 가장 무난하고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채비법입니다. 자, 바늘부터 보면 이 제로조법, 제로 채비의 가장 기본적인 바늘 빵가루를 쓸 경우에는 작죠. 3호입니다. 3호. 그래서 바늘을 3호 정도를 구매를 하시고, 그 다음에 4호, 5호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목줄은 현재 지금 이거는 짧게 이렇게 해놨지만 보통 1.5m 기준 한 발이죠. 한 발 1.5에서 2m 정도를 이렇게 직결을 합니다. 직결. 자, 직결은 그냥 팔자 매듭으로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뭐 전체 매듭 하시는 분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팔자 매듭이 가장 무난합니다. 그냥. 자, 그리고 목줄은 가급적이면 질기고 저렴한 것. 자, 이거는 나이론 목줄입니다. 뱅에돔의 특성상 카본 목줄보다는 이러한 나이론 목줄, 질기고 우리가 감성돔 이렇게 탁탁탁탁 치는 어떤 그런 입질 스타일인데, 얘들은 욱 하면서 이렇게 늘어지는 현상이거든요. 카본보다는 나이론 목줄이 훨씬 더 어울립니다. 일반 뱅에 기준. 뭐 긴 꼴은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서 일반 뱅에돔을 할 경우에는 카본 목줄 비싼 걸 쓰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렇게 싸고 저렴한 좋은 줄 많습니다. 찾아보면 이렇게 나이론 계열의 목줄을 1.5에서 2m 정도, 1.5에서 2m 정도 이렇게 좀 편하게 하시고, 매듭은 질결 매듭으로 이렇게 팔자 매듭으로 하셔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 조수고무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물에 뜨는 조수고무를 써주시는 게 초보 조사님들 좋다. 채비가 따이더라도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초보 조사님들은 물에 뜨는 조수고무. 또 제품을 물어보시던데, 인터넷 검색에 맥상사를 치면 이게 제품 이름은 드론입니다. 드론. 자, 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거는 아티누스 건데, 나름대로 찌는 작고 슬림하면서 예민하면서 약간의 원투력이 되는 그런 찌들, 그런 찌들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주 쓰는 걸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작죠. 아주 작죠. 자, 그 다음에 찌 위에는 자, 나비 매듭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채비는 아주 간결하죠. 결국 가장 기본적인 채비하고 여기다 나비 매듭을 하나 묶어 놨습니다. 자, 나비 매듭을 하지 않고 면사와 반달굿을 써도 됩니다. 자, 되는데 면사와 반달굿을 쓰게 되면, 자, 그러면 안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입질점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을 면사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오르락 내리락 해줘야 됩니다. 자, 4m에 면사를 걸고 낚시를 하면, 그럼 만약에 5m에서 물면은요, 또 5m에서 계속 뱅이가 있다 그러면 찾아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편한 겁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불편해서 면사를 걸지 뭐하러 이걸 쓰냐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위에 올리는 게 아니고, 자, 처음에는 이걸 전유동으로 내리는 거죠. 내려서 찌를 이렇게 통과를 시켜버리고, 그러면 밑에가 오죠. 찌 밑으로. 자, 이렇게, 자, 조수고무 쪽으로 이렇게 나비 매듭을 밑으로 내려서 채비는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전유동으로 낚시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미끼를 달고 캐스팅을 했을 때는 이렇게 수심에서 다 이렇게 일자가 되겠죠. 자, 일자고, 자, 미끼가 천천히 이렇게 하강을 하면, 저 구멍찌 밑으로 이제 조수고무가 딱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아, 채비가 정렬이 됐구나. 자, 이때까지 시간 계산을 제일 먼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10몇 초 이상 걸리겠죠. 경단을 좀 크게 달았으면 더 속도가 빨라질 거고,
작게 닿았으면 천천히 내려갈 거고, 첫 번째 그걸 알아야 되고, 자, 그러면 그걸 이제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놓고, 자, 경단을 크게 달았을 경우에, 자, 다시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다가, 안 따이고 내려갑니다. 안 따이고 내려가다가, 찌 밑에서 보일랑 말랑 살짝 안 보일 때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가 몇 초냐 이거죠. 여기까지가. 그럼 뭐 40 몇 초다, 50 몇 초다, 30 몇 초다 다양할 겁니다. 조류 가는 속도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은 다 틀리니까. 그러니까 낚시를 본 낚시 하기 전에 그런 걸 미리 체크해서 입력을 시켜놓고 낚시하면 도움이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 여러 번 했으니까 자, 참고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자, 목줄을 현재 한 발을 줬으니까 1.5m를 줘가지고, 자, 1.5m 다 펴졌습니다. 조수구만 찌 밑에 붙었고. 자, 한 10여 초 내려가다가 얘가 입질을 보여서 뱅에돔 한 마리를 잡아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2m에서 무는구나를 본인이 알았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자, 또 똑같은 방법으로 캐스팅 해가지고 또 다시 던졌는데, 또 이렇게 살 내려가다가 딱 그 수심에서 묵니다. 뱅이가 여기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얘를 밑에 두지 말고 다시 위로 올리면 되죠. 이렇게 올려가지고, 자, 찌를 통과를 시키고 2m 수심 쪽에다 이렇게 맞춥니다. 자, 바늘에서부터 이 나비 매듭의 전체적인 수심은 2m입니다. 가다가 딱 걸리게 됐죠, 이렇게. 그러면 멋지게 우리가 반유동의 면사나 반달고스 쓴 것처럼 이 나비 매듭이 멋진 역할을 해줍니다. 왜 수심이 2m인데 여기를 2m에 나비 매듭을 맞추면 안 되느냐, 뭐 그것만 설명드리고 미끼 다는 거 하고 잠깐 또 보여드리고 마무리 하려고 그러는데, 뱅에가 2m에서 물면 뱅에는 밑에서 위를 보고 갈치처럼 먹고 치고 올라와 가지고 먹고 다시 확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입질이 이렇게 확 들어가는 거거든요. 뱅에가 입질을 하는 수심층 2m에 이 미끼가 같거나 아니면 얘가 저 뱅에 입질 수심층보다 약간 깊어버리면 입질이 들어옵니다. 입질은 들어오는데 얘들이 뭔가 전달이 되는데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스물스물 내려가다가 말다가 막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럴 때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뱅의 입질 수심하고 미끼가 내가 줬던 수심이 같거나 내게 더 깊어버리구나. 그럼 빨리 줄여야 됩니다, 이걸. 빨리. 그래서 한 반발 이상을 확 줄였더니 시원하게 가져갑니다. 당연하겠죠. 이제 그것은 나중에 낚시하면서 현장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이 바늘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나비 매듭의 활용도는 저도 영상에서 한 두세 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재료조법의 채비법이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또 다음 편에서도 또 이어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이 내용을 정확히 자기 걸로 알고 자기 걸로 할 줄 알아야죠. 자, 이것은 제 미끼 전용 빵가루. 저도 편하고 뭐 초보 조사하기도 편하고 누구든 편해서 편하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의 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모르는 조사님들 보통 이렇게 떠서 두레박에 넣어서, 근데 이게 불편합니다. 카운팅을 보통 13초에서 15초 하라고 그러는데 꽉 물도 안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15초 해봐야죠. 벌을 보면 생 가루가 펄펄 날릅니다. 벌써 물이 들어와서 확 끓고 내려가 버리죠. 두레박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 물을 이렇게 벌리면서 물이 들어오면서 해야 되는, 이걸 모르겠죠, 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초보조사님한테 제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물에도 어떤 흡수되는 어떤 그런 손가락의 각도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알려줘야 이게 13초든 15초든 자기 나름대로 몇 번 해봐야 될 겁니다. 요 정도면 물이 잘 들어와 가지고 빵가루가 유실되는 것도 좀 줄여들면서 요 정도가 딱 좋구나. 그럼 나는 요 정도 했을 때 15초가 나는 13초구나. 아니면 20초 정도 돼야 되겠구나. 그 스스로 또 가져가는 그 초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든 거는 제 밑밥과 미끼는 가장 내추럴하게 자연스러움에 맞춰놨습니다. 색상을. 뭐 색감 작업을 더 하게 되면 더 진해진 것은 당연히 사실인데, 쓸데없이 너무 파란 쪽으로, 낚시꾼의 눈을 자꾸 현혹시키는 파란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좋은 줄 알고 있는데, 그거는 과하면 독이 되는 거죠. 그건 제가 경험상으로 여러 번 터득한 거니까. 그 제 밑밥과 미끼는 색상이, 밑밥은 얘보다 훨씬 더 조금 더 연합니다. 그 다음에 미끼는 밑밥보다는 조금 더 색깔이 강하고요. 그런 거는 나중에 현장에서 또 저번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자 지퍼백에
자, 작은 생수통. 자, 절반이죠. 절반 정도. 이 물을 그냥 초보 사람들은 그냥 부담 없이 막 부으면 됩니다. 그래서 섞어서 그 영상에서 만든 대로 방법대로만 쓰면 됩니다. 자, 반 병을 다 부었습니다. 자, 부었죠. 자, 다 부었습니다. 자, 다 붓고 지퍼백을 딱 닫고, 자, 이제 섞어주면 되죠. 이렇게 이 안에서 이렇게 저어주면 이 안에서 섞어지면서 나름대로 또 숙성도 조금씩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색깔을 다 입혔으면 이렇게 해서 뭐 한 2분, 3분, 5분 놔두면 얘가 지금 이 형 상태보다는 훨씬 더 수분을 잘 먹으면서 아주 소보루빵처럼 맛있게 되죠. 자, 빵가루 만들어 오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제 미끼 전용 빵가루 판매하는 그 한 봉지가 3,000원인데 이렇게 4덩어리가 나옵니다. 굉장히 큰 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 즉 2사람이 하루 쓸 수 있는 물량입니다. 양이. 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영상에 빵가루 뭉친 정도와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잔을 하나씩 놨습니다. 얘가 지금 제일 빨리 퍼지는 거죠. 순차적으로 조금 더 강도가 있는 거고, 오면서부터 입자가 점점 고와집니다. 자, 고와진다는 것은 입자를 많이 좀 없애면서 굉장히 좀 부드럽게 해놓은 거죠. 얘는 미끼의 점도가 최대한 물기만 꼭 짜가지고 굉장히 빨리 풀릴 거고, 풀리는 점도 시간대가 갈수록 점점 세집니다. 자, 이제는 조금씩 달아서 그냥 풀리는 점도만 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한 건지도. 미끼를, 자, 우리가 말하는 새끼 손톱 정도의 크기, 이 정도 크기를, 자, 바늘에 달아서 넣어보죠. 점도를 이렇게 죽더라도 풀리는 입자가 작아서 그렇지만 어필할 수 있게끔 잘 풀립니다. 이렇게. 이게 만약에 조류가 있고 어느 정도 바람이 친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움직이면서 내려가겠죠. 자, 풀리는 점도는 보고 있습니다. 자, 웬만해서는 잘 안 떨어지죠. 이게 바닥권까지도 뭐 10m든 뭐 15m든 상관없습니다. 무게만 내려갈 수 있게끔만 조금만 되면은 그 정도까지는 풀리지 않고 오래 내려갑니다. 작은 입자가 살아서 천천히 풀리는, 자, 그러한 미끼입니다. 이거는. 자, 얘를 또 한번 해보죠. 자, 얘도 똑같이 확실히 풀리는 게 아까 이쪽 것보다는 조금 더 잘 풀리죠. 입자가. 보시면, 자, 움직이는 거 보면, 자, 풀려나가는 게 틀립니다. 당연히 입자가 틀리니까 틀리겠죠. 자, 이런 것만 잠깐 비교하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달아서 그대로 보면 이렇게. 얘네들 둘보다는 얘는 훨씬 더 잘 풀리겠죠. 달 때도 어느 정도는 손으로 이렇게 돌려야 될 겁니다. 얘네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이런 미끼 가지고도 깊은 수심까지 노릴 수 있는데, 그러려면 손가락으로 짜물해서 이렇게 점도를 맞춰야 됩니다. 그럼 한참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만들어 놓고 쓰면 편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달아줘야 캐스팅에도 안 떨어지겠죠. 이렇게 캐스팅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표면을 따둑거리라서 달아놨지만 실제 물속에 들어가서 퍼지는 점도나 이 알갱이 크기는 훨씬 틀립니다. 그죠? 크죠? 얘네들은 잔잔했는데, 야, 덩어리에서 다 나오는 이것들이 틀립니다. 자, 이것도 그렇고. 자, 그 다음 제일 마지막 거. 자, 똑같이 캐스팅해서 안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자, 넣어보죠. 풀리는 점도는 얘가 제일 빨리 풀리져요. 자, 흔들거리지 않아도 이렇게 풀려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30초 있으면 바늘에서 제가 흔들지 않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30초 정도만 있으면 다 풀어져 나갈 겁니다, 아마. 자, 저었을 때 뱅에돔이 가장 빨리 공격을 합니다. 핀 뱅에돔들은. 저 미끼에 저렇게 팍팍팍 풀리면 엄청나게 유혹을 받겠죠. 자, 바늘이 살살 보이기 시작하네. 자,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런 미끼를 쓸 경우에, 자, 캐스팅하고 3분씩, 4분씩 흘리는 사람들은, 시간을 흘리는 거죠. 이 미끼를 쓰면서 1분 정도 지났는데 그 찌에다 동조를 시키거나 밑밥을 주는 사람들은 빈 바늘에 밑밥을 주는 거죠. 얘네들이 풀리는 시간대나, 모양새를 보고, 아,
내가 현재 낚시하는 그 위치에서 뱅에가 어느 수심층에서 입질을 하는지 거기에 맞춘 나름대로의 밑밥의 점도는 가져갈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제로 채비법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것만 아시고 이해를 먼저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빵가루의 점도는 이렇게 풀리는 점도가 되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딱 만들어서 두 가지 버전을 가져가고, 자, 피면 이거, 조금 깊이 내려가면 이거, 멀리 장타 쳐서 깊이 내려가면 이거, 근데 조금 더 피는다, 멀리서 핀다, 그러면 여기를 조금만 덜 주무리면 되죠. 이런 쪽으로 두 가지는 활용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만 현장에서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실내에서 채비법부터 해서 밑밥에 점도 맞추는 거, 얘 만드는 방법과 얘 만드는 방법은 저번 영상에 있습니다. 제가 초보 탈출 몇 편이라고 영상에 올리면 그걸 시리즈로 한번 쭉 초보 버전을 보십시오. 그래야 나름대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